여보세요? 폐차장이죠? 졸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까 제 차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차이기도 하고, 이전에 신사영님 채널에도 한번 시승기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잘린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진한 내용으로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292 M3 모델입니다. V8의 4000cc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자연흡기 엔진 중에서 보기 드물게 이제 독립 스로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7단 DCT 미션이고요. 이게 V8 모델이고 자연흡기인데 DCT 모델인 게 몇 대가 없어요. 양산차 중에서는 슈퍼카급 올라가면은 많지만은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양산차 모델 중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아우디 RS5 정도 그거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BMW에서 내놓은 마지막 자연흡기 모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고, 제가 이 차를 고를 때 가장 고민 많이 한 게 그거였어요. F바디 M3를 살 것인가, 그리고 292 M3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손님 차를 세팅을 해드리면서 두 대 다 세팅하다 보니까 이게 F바디 M3는 정말 재밌고요, 292 M3는 감성이 세게 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2 M3를 선택한 거는 내가 지금 아니면 과연 이걸 언제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고르게 됐죠. 지금 292 M3를 구매하고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좋은 얘기가 없다. 이제 끝이다, 좋은 얘기가. 이게 제가 여러 차종을 타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292 M3가 정말 매력적인 거는 고RPM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력, 그리고 독립 스로틀, 그리고 이 엔진에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흡기음과 배기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감성이 너무 세고, 이게 웨이트가 제가 알기로 1700kg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V8 치고는 가벼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날렵합니다, 차가. 설계된 것 자체가 5대5의 완벽한 이제 무게 배분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옛날 차니까 느리지 않을까 싶어도 막상 타보면 좀 빨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충족해 줄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단점은, 극악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V8 4000cc 독립 스로틀을 사용하는 이 엔진이 S65가 V8이고, S85로 가면 V10이고, S63ET로 가면은 X5나 X6에 들어가는 4.4 트윈터보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베어링이 지랄입니다. 그래서 오일 관리, 케미컬리 관리를 잘못해주면은 베어링이 다 먹어요. 그리고 베어링을 거의 한 6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되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베어링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 265, 그러니까 S652 엔진 같은 경우는 오일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다른 엔진들은 다 뭐 흔히 베렌이나 아인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이외의 모델들 같은 경우도 OW30, 뭐 OW40, 아니면은 뭐 0W40 이런 오일들이 권장인데, 얘는 10에 60이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10에 60이면은 리터급 바이크들, 스천할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통 W50, 5, 60 이런 거 쓰는데 얘가 그 오일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열이 아주 빡셉니다. 예열을 빡세게 잘 해줘야 되고, 오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엔진이 사망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오일의 교환 주기가, 이거는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 292 타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는 3000km 혹은 5000km 이내에는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를 계속 운영해오면서 3000km마다 혹은 3개월 이내에 오일을 교체하거나 정기장 갔다 오면 바로바로 바꿔요. 그냥 되게 찝찝해요. 딱 그 점도가 죽었다고 판단되면 오일이 엔진이 뻑뻑해지거든요. 회전하는 거에 자체가 뭔가 이게 부하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오일을 자주 교환해야 되는 거, 그런 좀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요 독립 스로틀을 제어해주는 이 스로틀 바디가 전자제어 방식인데, 여기 안에 뜯어보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 기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기어가 오래 쓰다 보면은 관절 닳듯이 닳아요.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오래 쓰다 닳아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튜닝 형태로 나오는 개선품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판 자체가 타면 그걸 통으로 바꿔야 돼요. 통으로 바꾸게 되면은 개당 130만 원이고요. 양쪽에 260만 원입니다. 네, 가격이 만만치 않죠. 재고가 있냐? 국내 재고가 다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주문하면은 빨라야 한 달, 만약에 신품이 없다 그러면은 내 걸 뜯어가지고 이제 유럽에 보내서 리빌드 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한 달 반 주기 정도 되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 순정 엔터테인먼트는 어떠셨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올인원으로 바꾸셨잖아요. 순정 엔터테인먼트인데 개쓰레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시대 때 사실 리바디들은 다 이 정도였으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그렇고 개쓰레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타기는 불편하니까 이제 안드로이드를 수합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은 없어요. 그냥 사실 이런 인테리어나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타는 차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없고, 불편한 거 하나 있다. 얘가 지금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못 써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스로틀 바디가 부하를 받습니다. 얼탱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 부하받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면은 100km를 설정했다. 그럼 100km를 맞추려고 얘가 계속 이제 악셀을 밟았다 하면서 맞춰줄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로틀 바디에 부하를 주나 봐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다가 스로틀 바디가 죽는 차들도 있었어요. 기판이 타가지고 죽는 경우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요거 하나 불편하고 그 이외에는 불편하다고 느껴봤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에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매니아층도 두툼하고 이 차에 대한 튜닝 같은 거는 튜닝. 네. 튜닝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죠. 네. 엔진 튜닝 기준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몇 없지만은 292M3 위에 모델이 있습니다. GTS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4.4 엔진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보어킷이 아니라 스트로킷으로 알고 있는데 4.4 엔진이 들어가고, 그 엔진을 이제 레이스화 버전 시킨 게 DTM 버전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양산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조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이캠, EV 전용 이제 하이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우리 엘리사나 베타 거 생각하면은 260, 270, 272 이렇게 하는데 얘는 캠 각도가 291이에요. 캠 292. 아니, 설명은 여기 써있어. 캠 각도가 292도래.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이캠을 한다 그러면 이제 VBT 모델을 죽인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 치면 VBT 모듈이 얘는 바노스인데, 이 바노스 캠의 모듈을 활성화시켜서 하이캠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데, 어쨌든 요게 순정 상태에서 매핑하면은 힐다이노로 30에서 340마력도 나와요. 컨디션 좋으면 350마력도 나오고, 하이캠을 얹으면 다이노 기준으로 400마력 나오고, 토크도 거의 한 40 토크 중반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후반인가 하여튼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흡기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스트로킷, 아까 말씀드렸던 4.4로 변경하는 스트로킷이 있는데, 그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건데, 바이크 엔진들 보면은 회전수가 막 13,000, 16,000rpm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스트로크가 짧아서인데, 압축해주는 피스톤이 있고 여기를 움직이게 도와주는 게 이제 컨로드예요. 근데 얘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짧은 거야. 이 짧아서 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짧다 보니까 고회전으로 올렸을 때가 출력 잘 나오기도 하고 밸런스도 잘 나오고, 대신에 저RPM에서 이제 토크가 안 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요 압축할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얘 자체도 워낙 고압축 엔진인데 그거를 이제 스트로킷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순간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압축량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RPM 회전할 때 엔진이 좀 부하를 받죠. 그거하고 마지막은 슈퍼차죠. 근데 슈차는 타보신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재미없다. 출력은 잘 나올지언정 생각보다 재미없어서 다 이제 NA로 유지하는 편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거는 그 외에 엔진 튜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M3 타는 이 가장 큰 거는 역시 이거겠지. 이거지. 이마 때문에 내가 차를 못 팔아요, 이거를. 오
오 투싼 오 아닌가? 코나 맞아 코나. 오 졸라 못생겼어. 오호호. 이 전차주분이 이 차를 저한테 판매하시고 아래 V10으로 가셨거든요. 싱글 클러치로. 언젠가 한번 통화했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차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졸라 재미없다고, 그냥 패션카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진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운전하는 재미를 주는 거나 변속하는 맛, 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배기음, 독립 스로틀에서 오는 흑기음, 이런 거를 가진 차가 없다 보니까 딱 꽂히는 게 없어요. 그냥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얘랑 경쟁 모델 중에 C63AMG가 마지막 자연느끼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W204인가? 그치. 그 모델이랑 얘랑 경쟁 모델이었는데, 그거 타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것만 찾으시더라고. 그냥 그때 그 배기음이나 엔진 필링 이런 게 너무 좋다고 그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은, 얘도 얘 나름대로 또 그런 맛이 있는 거니까. 8기통에 4000cc면은 엔진에 가장 최적화된 밸런스, 거기에 NA의 효율을 더 끌어올려줄 독립 스로틀. 아마 이 차가 독립 스로틀 최초 적용한 차일걸? 양산차 중에. 지금은 있나요? 양산차 중에서? 지금도 없지. 그치, 없네.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더 조합해보다 보면은 진짜 이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점을 꼽으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데 단점이 없네요. 오늘 단점 깔라고 지금 이거 찍는 건데 이 차 사지 말라고. 원래 영상의 주제 그거거든요. 이 차 사지 말라고, 이거 왜 사냐고 이런 거. 그래서 인트로도 그렇게 찍고 시작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 같네요. 그냥 차가 좋네요. 네. 제가 이 차를 더 타면 진짜 꼭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93를 산다 하면 꼭 해야 될 거, 핸들이랑 시트는 꼭 하십시오. 이거 핸들이 버스 핸들입니다. 졸라 큽니다 진짜. 아, 이게 요즘에 이런 직경도 그렇고 이런 두께가 없어. 버스 이 핸들이 거의 버스 핸들이야 진짜. KMP 핸들이나 뭐 여러 브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튜닝을 하면은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있고, 시트도 이제 요즘 그 M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세미버킷 타입의 편안한 시트인데, 얘는 그냥 리무진 시트예요. 졸라 두껍습니다 시트가. 아, 네. 무게도 뭐 상당하고, 내가 더 탄다고 하면은 꼭 튜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트, 핸들 뭐 요 정도. 그리고 욕심에는 하이캠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얘네 뭐 캠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료를 좀 모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정말 팔지 않고 더 탈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하이캠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캠 해서 8,800. 그냥 엔진 박살 나는 거지 그냥. 어쨌든 뭐 한 번쯤 타봤으면 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냥 덜컥 사지 말아라 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V8을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사보는 걸로. 또 리뷰하고 싶은 차 있으십니까? 아, 리뷰하고 싶은 차는 없고, 네. 리뷰할 차는 있다. 어떤 차요? 제가 만든 차 중에 아반떼 N 440마력짜리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신사영님 채널에 리뷰한 게 있는데, 작업한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랑 이제 타서 리뷰한 거랑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이제 신사영님 리뷰할 때 그 내용은 다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거를 다시 리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 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N 터미너 바꿔. 그러면 또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용봐.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저도 운영을 했었던 292 M3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V8의 독립 스로틀 그리고 7단 DCT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재미난 조합을 가진 차예요. BMW M 모델의 마지막 자연흡기이자 8기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엔진에 있어서 최적 효율은 기통당 500cc를 가져가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이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얘의 태생은 조금 남달라요. 이 292 M3 V8이 탄생한 이유는 묘하게도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위 모델인 S8 엔진의 V10 5000cc에 2기통을 떼내서 DCT 미션을 붙여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 BMW가 DTM을 나가기 위해서
엔진을 살짝 개량해가지고 시판을 해야 했고, DTM의 출전 조건이 양산 차량을 기준으로 레이스카화 되어야 해서 S85의 V10 5000cc 엔진을 똑 잘라서 V8 4000cc로 바꾼 다음에 SMG 미션을 버리고 DCT 미션을 붙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래된 골수 팬들, 그러니까 M을 오래 타시던 분들한테는 M이라고 하면은 가볍고 경쾌하고 RPM을 쥐어짜는 짜릿함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 녀석이 나왔을 때 조금 말이 많았죠. 너무 무겁다, 차가 크다, 이게 뭐냐 라는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M은 M답게 V8에서 오는 감성, 빠른 변속감, 독립스로트에서 오는 이 짜릿한 흡기, 리스폰스나 NA 극강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이 녀석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극찬을 받았었고, 그리고 F바디가 나옴으로써 한 번 더 빛을 발했죠. F바디가 6기통 터보로 바뀜으로써 아쉬움을 표현을 하며 292가 한 번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오늘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늘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배기 짜는 일을 하잖아요. 292M3는 저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에 관해서 배기를 굉장히 많이 짜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메이커에서 나오는 배기 형태로도 해보고, 그래서 카피도 떠보고 다 해본 형태에서 이게 가장 나이스 하겠다라는 형태로 정말 커스텀 배기를 만들어서 이 차에 지금 이식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유니버셜 타입의 소음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X5 합류와 레귤레이터까지는 동일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파이수, 두께, 특히나 엔드 소음기 자체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제가 다 꼬아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지금 엔드 소음기의 형태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F바디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배기류, 아니면 F바디나 G바디에 들어가는 배기의 형태를 NA에 쓸 수 있게끔 재해석해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소음기만 있고 밸브만 있어서 이 녀석을 다 꼬아가지고 부밍을 억제해주고 소리는 최대한 시원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든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다운파이프가 안 되어 있어요. 촉매가 순정돼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사운드를 내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찍는 이유는 이 차에 대한 배기를 좀 설명해드리면서 감성을 살짝 맛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M3를 타면 가장 좋은 거는 감성이죠. 아무래도 감성인데, 요런 스펙을 가진 경쟁 모델이 거의 없어요. 아우디 RS5 그리고 벤츠의 C63 AMG였는데, 이 두 녀석과 이 녀석을 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C63 AMG는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미션 자체가 그냥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 DCT에서는 이런 느낌 못 가져가거든요. 아우디의 RS5 같은 경우는 요런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는데, 그 차량은 4륜에다가 달리는 요 재미를 준다기보다는 패션카에 살짝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4륜에다가 무려 20인치 휠을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많이 좀 차이가 난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사실상 양산차 중에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역시 이거야. 짜릿해요. 이 느낌이야. 제가 탔던 차는 사실 브레이크도 다 되어 있고, 뭐 휠에 타이어랑 서스펜션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매핑까지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은 질감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얘는 제 느낌상으로는 뭐 서스펜션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일체형으로 뭔가 하드한 타입이 아니라 다운스프링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브레이크도 순정에서 패드만 살짝 바뀐 느낌. 휠은 되어 있으나 타이어가 이제 일상용에 쓰는 데일리용 타이어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탔던 차량과는 굉장히 다른 질감이 나는데, 그래도 역시 감성이나 이런 배기음의 재미는
이 차량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그 M3를 정리하고 AMG GT를 타고 있잖아요. V8의 트윈터보 모델인데 그 감성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M3를. 이게 슈퍼카가 아니고 양산카라는 게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짜릿해. 소리 돋아. 제가 만든 맥이지만 참 잘 만들었어요. 이 느낌이에요. 이게 그리웠어. 짜릿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로드 주행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주분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냅다 조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말씀드렸고 하는 거로 허락을 해주셔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2M3를 아마 지금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머리가 아프실 건데, 미리 소스를 드리자면 292M3가 배기 튜닝을 했을 때 부밍이 가장 심한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배기를 사용하더라도 부밍이 심한데, 부밍이 억제되는 타임 딱 두 가지예요. 순정이거나 퍼프 배기거나. 퍼포먼스 배기 같은 경우는 챔버형 타입이고 챔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밍이 거의 없는데, 단 소리가 크지 않죠.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조금만 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292M3만의 사운드를 찾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퍼포먼스 배기는 대부분 다 배기 하나에 만족 못하시고 중복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기통수가 적은 뭐 4기통의 터보라든지 4기통 NA라든지 6기통 터보 이런 모델들은 배기를 바꿈으로써 이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고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녀석은 배기마다 메이커마다 음색이 다 바뀌기 때문에 계속 골라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느리지만 너무 재밌어요. 터널에서 울림이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은 참 탐나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데, 사실 이 하드코어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약간 이런 말랑말랑한 세팅을 진짜 오랜만에 타거든요. 근데 제 거 탈 때는 좀 드라이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탔어야 했는데, 얘는 지금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뉴트럴하게 이렇게 약간 말리면서 탈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 이게. 괜히 팔았나? 한 대 더 사야 되나?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엔진 타입들 같은 경우는 소음기,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이 배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로 많이 하는 게 IP, 마이스 샤프트, 아크라포빅, 요게 거의 주 3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3가지 다 부밍이 심합니다. 부밍이 심한 만큼 이 녀석들만의 음색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밍이라고 하는 것 또한 배기음의 색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나한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밍이 강한 거를 원치 않고 밑에서 살짝 있는 정도는 좋아합니다. 그래야 베이스감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내가 운전을 할 때 음색을 살짝 즐길 수 있고, 밟기 시작하면 소리가 커질 때는 부밍이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용해지면서 밖에서는 그 아주 짜릿한 사운드만 남는 그런 형태라서 저 RPM에서 부밍이 살짝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런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배기는 부밍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EQM3를 배기를 하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부밍을 억제하고 사운드가 죽지 않으면서 고RPM에서 찢을 수 있을까, 약간 좀 까락까락 쫙 찢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건데, 지금 영상에서는 못 느끼시겠지만은 부밍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부밍 하나 없이 순수하게 배기음만 들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쾌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고, 지금 주행하는 RPM이 2000rpm 미만이거든요. 사실 부밍이 심한 차량들은 이때 주행을 하면은 아직도 우하고 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운전하기가. 데일리카 형태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더 힘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형태의 배기를 좀 더 선호하고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우, 진짜 부담스럽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거는 너무 컸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커가지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내에 듣고 있고 밖에서 들으면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클 건데 어쨌든 쟤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타보도록 할게요. 즐기시죠. 이래서 291을 못 떠나요. 진짜 느낌 진짜 여운 세게 남네요. 우평 채널에서도 리뷰하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거를 팔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혹은 업그레이드를 하든 다운그레이드를 하든 어떻게든 다시 291로 돌아온다. 그리고 291을 여러 대 갖고 있는 분도 계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딱 거기 걸친 것 같아요. 아, 291 다시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느낌에는 지금 소프트웨어는 순정인 것 같아요. ECU 튜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순정 상태가 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ECU 튜닝을 하면 분명히 출력이나 이런 거는 올라와서 좋았었는데 리스폰스도 빨라지고, 근데 약간 좀 컨트롤하는데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이 악셀 리스폰스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빡시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소프트하니까 제가 악셀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타보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조금 몰아붙이면은 얘가 이제 유온이 막 떠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쿨링한 속도도 빠르고 차주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런 냅다 조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은 제가 가변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크게만 다니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조용히 다녀야 할 포인트도 있고, 다른 것보다 이 292M3가 냉간 시동 때 굉장히 소리가 커요. 다른 차량들처럼 RPM을 띄워가지고 RPM이 높은 상태에서 소리가 큰 게 아니라 RPM은 낮은 상태에 있으나 강제로 부하를 걸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예열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들링이다 보니까 되게 소리가 거칩니다. 가변이 없으면은 주택가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시동 걸고 있기가 굉장히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 녀석이 사용하는 엔진오일은 10W60이고 이 엔진오일이 예열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동 걸고 바로 움직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첫 번째 워밍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1분에서 오래가면 2분 정도 가는 편이다 보니까 가변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가변을 안 쓰려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가변을 없으면 제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292M3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요 녀석처럼 완전 커스텀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제대로 된 커스텀 배기인 거죠. 이 차량에 맞춰가지고 제가 소음기를 만들고 라인을 제작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스텀 작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모든 차량을 제가 이런 식으로 커스텀해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이게 요즘에 커스텀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출고를 원하시고 단가는 낮았으면 좋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유니버셜 바디를 제가 안 쓸 수 없고, 유니버셜 바디를 그래서 만든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기성품의 캣백 제품들 달고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커스텀은 원래 한참 더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평상시에 뭐 V6들 만들면은 4시간에서 오래 걸리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커스텀을 만든 차량들은 보통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하루를 꼬박 써도 끝낼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차주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단가가 높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 돈이면 메이커 하지 라고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뭐 소스를 드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는 더 힘들어요. 이거 할 바에 그냥 유니버셜 바디 갖다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출고하는 게 더 훨씬 편하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진정한 커스텀으로 나에게 맞는 이런 특색을 살린 형태의 배기 튜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아요. 사실 2구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오늘은 요거를 살짝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뽕 좀 넣어 드리고자, V8 사라, 남자는 V8이다, 그런 느낌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292M3의 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 이왕 돈 쓰는 거 조금 더 쓰시면은 더 괜찮은 제품들, 더 괜찮은 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너무 금액만 측정해 가지고 제품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벨트 중요했네. 이거 시트도 고정이네. 이런 벨트를 안 맬 수가 없는데. 자, 오랜만에 시승기 영상을 찍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좀 화면이 어둡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머리도 못 잘라가지고 지금 되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아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292M3입니다. 뭐 이전에 사실 몇 대를 제가 촬영을 했었고 저도 가지고 있었고 한데, 오늘 찍는 차는 좀 특별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DCT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수동입니다. V8 4000cc의 수동 모델, 6단 수동인데 이게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직수입 모델만 있고, 직수입 모델들도 굉장히 희소성이 강해가지고 금액도 매우 비쌀 뿐더러 사실 매문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인데 저희한테 계속
오시던 손님께서 이런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차를 구매해 오셨습니다. 금액이 저렴하진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순정 배따기에 중통 직관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그 상태로 배기를 타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한번 고르셔라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저희 차주분은 일단 가변은 필요 없고 소리는 최대한 컸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부밍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요청하신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팅은 X5 합류랑 이제 레귤레이터 라인까지 풀파이핑을 저희가 다 작업을 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 대분에서 만드는 챔버형 소음기가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큰 챔버형 소음기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 차가 이러한 세팅이었거든요. 요거 아주 유사하게 세팅되었었는데 292M3를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저속에서 붐이 굉장히 강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최대한 눌러놨고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약간 중후하게 쭉 올라가는 톤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음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불안한데? 맞네. 야, 빠진다 얘. 제가 지난주에 N 짐카나 가가지고 1등을 했는데 1등 하려고 열심히 힘주다가 기어봉을 뽑았거든요. 지금 얘도 기어봉이 뽑히네요 이거. 이기적인 사운드. 안에서 하나도 안 들리는데 시끄럽지가 않은데. 나 지금 알았는데 이거 시트 포지션 안 맞아. 센터가 아니야. 히렌도 기가 막히고. 짜릿하지 않니? 292는 언제 타도 참 느낌 좋아. 내 손으로 치는 랩핑맛도 좋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지금 DCT랑은 악셀감이 전혀 다른 느낌이야. 이게 매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DCT 탈 때는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타보는 차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났었지만은 얘는 비교하기는 좀 뭐한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제네시스 쿠페의 38 수동이잖아요.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그 차들 매핑 안 하면은 진짜 악셀 리스폰스 그지 같고, 매핑을 해야 이제 좀 차답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얘는 매핑을 해놓은 상태에서 더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감도 따라가는 것도 있고, 히렌토를 빵 치면은 리스폰스가 느리면 이게 안 따라와요. 그래서 울컥거리거든요. 그 느낌도 전혀 없어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거. 엄청 가볍잖아. 느낌 좋다. 이 악셀감 너무 좋다. 이 맛에 수동 사는구나. 솔직히 DCT를 오래 타왔지만은 7단 DCT 너무 성능 좋은데 굳이 수동을 탈 필요 있을까 싶었는데 손맛이랑 감성이 다르네. 성능은 모르겠고 그냥 감성으로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 V8 간만에 타지? 네. 느낌 너무 좋다. 느낌도 너무 좋고, 이런 말 뭐지만 참 우리 집 배기 잘 짜. 진짜 배기 기가 막히게 나왔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원래 7단에서 6단으로 쪼개놓으니까 기어비가 꽤 길어. DCT 그 게트락 미션이 지금 해외에서 되게 수요도가 높은 이유가 기어비가 엄청 짧거든. 기어비가 짧은데 거의 세미 시퀀셜처럼 기어가 변속이 돼가지고 되게 변속감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진 거야. 근데 이걸 6단으로 넣으니까 조금 기네. 긴감이 있네. 쇼바는 나쁘지 않네. 좋네. 자, 사운드 갑니다. 이야.
짜릿하다. 아, 느낌 너무 좋다. 기가 막힌다 진짜. 야, 기어비가 기니까 거의 한 단으로 다 도네. 역시 292는 진짜 배기음으로는 가성비 짱인 것 같아. 기어비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DCT를 잘 생각해보면 빵빵빵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얘는 치면은 왕 이렇게 할 거야. 그게 기어비 폭이야 지금. 292 사고 싶지 않니? 사고는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왜 현실 문제 뭐 있어? 내가 볼 때 어설프게 쥐버지 상황보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막 쉽게 망가지고 그러진 않아. 얘는 멀쩡한 차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사기가. 아, 소리 너무 좋다. 부밍이 거의 안 느껴지지. 네, 저희 가게에 있는 차랑은 완전 달라요. 저 차가 내 기억에 마이스 샤프트 들어가 있을 거야 지금. 걔네가 밑으로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 근데 부밍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막 머리 불리잖아 막. 서 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를 다 정제하고 만든 게 이런 느낌이거든. 292M3 100기를 아크라포빅 것도 보고 IP도 보고 뭐 마이스 샤프트라든지 기타 등등 브랜드를 많이 보면은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타입의 성향에 따라서 라인이 나오잖아. 근데 되게 독특한 거는 약간 사운드 위주의 배기들, 뭐 IP나 마이스 샤프트 같은 경우는 파이수가 좀 큰 편이야. 그러니까 순정보다 작은데 그래도 커. 함유량에서 좀 많이 좌지우지하고, 아크라포빅은 GT4로 가면은 파이수가 훨씬 작아져. 함유가 특이해. 또 각 회사마다 뭐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내가 다 카피도 떠보고 나름대로 R&D를 해보면 아크라포빅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출력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292는 지금 이 세팅이 가장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292M3는 사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더 설명을 드릴 게 없는 차입니다. 근데 좀 이런 감성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제가 수입차들을 세팅해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메이커 물론 좋죠. 피팅도 잘 맞출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다 좋은데, 근데 메이커들의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금액의 타깃이 너무 비싸서 사실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을 정도의 금액들이다 보니, 그래도 좀 합리적인 금액에 괜찮은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커스텀을 좀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커스텀 작업을 해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쁜 사운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어비가 기니까 여기 2단 한 방에 다 오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커스텀 작업에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구나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전에 보여드린 타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수입차의 커스텀 작업들은 다 성공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커스텀 작업을 해도 충분히 원하시는 사운드 얻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느낌 좋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양한 차종들의 배기 작업과 사운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치.
네.